아이들 살은 다 키로 간다는 말 아직도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조숙증이나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원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소아청소년기 비만병의 60에서 80%가 성인기로 이행합니다. 요즘은 주변에 과체중이거나 비만병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 양육자들이 아이들의 정상 체형에 대한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을 자주 보다 보니 정상 체중인 아이들을 오히려 말랐다거나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아기부터 꾸준히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양육자들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성장하는 동안 아이들의 체중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인데요. 문제는 과체중이나 비만병 진단을 받더라도 당장은 통증과 같은 시급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먹는 양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때로는 약물이나 수술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며 꾸준하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은 약물 치료에도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아청소년기에 사용을 허가받은 약제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약제들도 비용 대비 효과,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너무 심각한 비만이 아니라면 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가장 각광받는 치료약제는 대부분이 식욕억제제입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죠. 상담 치료와 원리가 같습니다. 그마저도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 종료 후에 다시 찌게 됩니다. 아이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식욕억제제 치료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체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각광받는 다양한 약제들이 안정성을 입증받고 감량이 힘든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성장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비만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미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 지방세포의 크기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질 뿐 아니라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지방세포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만해지기 쉬운 체질이 됩니다. 따라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하자고 하면 아이들을 굶겨야 한다고 걱정하는 양육자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안 먹어도 되는 것을 줄이고 1인분만 먹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할 때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음료수인데요. 단순당 섭취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뿐 아니라 과일 주스, 이온 음료 및 제로 칼로리 음료 모두를 가급적 먹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기존에 탄산음료를 좋아했다면 탄산수로 대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사일기 작성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막연히 문제가 없다 생각하다가도 글로 써서 눈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